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신년을 맞아 서부 경남 지자체장들을 만나 올해 구상과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조규일 시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님 먼저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진주에서도 2024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서 성과를 낸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네네.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네. 그 평가에서 지난해 연말 우리 진주시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은 네.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대한민국 도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2022년에 이미 한번 우리 진주시가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다시 1등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진주역 부지에 있는 철도문화공원이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역시 1등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예. 아울러서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우수라는 평가를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강남지구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혁신 대상 역시 그 1등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청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 전체가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지역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말씀을 크게 드릴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우리 진주시 이반성 쪽에다가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를 준공을 했다는 겁니다. 네. 향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라 불리는 AAV 생산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진행을 했던 말티고개에서 장제간 도로 확장 사업이 완성이 됐고요. 정촌의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행복드림센터, 평거의 고령주택 아파트와 함께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는 상봉지구가 다시 선정이 돼서 5번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만들었고요. 체육 분야에서는 금산 와룡지역이라든지 정촌의 죽봉지역이라든지 내동에 있는 유수지역에는 파크 골프장을 또 신규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빼놓지 못할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 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민속예술 공예 분야의 세계 66개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우리 진주시가 의장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난강 유등축제가 2024년 아시아 야간형 축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17년 만에 작년 9월에 개장을 했고 10월에는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주 즐겨 찾는 그런 장소로서 거듭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도 지자체 살림살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2025년 진주시의 본 예산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은 1조 7,981억 원입니다. 네. 이것을 2024년도와 비교를 한다면은 436억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적게 거친 그 영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또 줄어들게 됐습니다. 우리 네. 진주시도 다른 전국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적게 이렇게 교부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우리 금년도 진주시 예산 편성에 영향을 준 거죠.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은 기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부족한 세입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인출을 해서 지금 보태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 진주시가 우주항공 산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부족한 상황 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마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450억 정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는 1,000억 원 지원을 하던 작년의 규모를 똑같이 금년에도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결혼, 임신, 출산 이런 데에 대한 지원금도 아끼지 않는데 난임 부부를 위한 그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100원 버스 네. 올해 1월 2일부터 진행을 한다는 말씀도 역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주시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 언급해 주신 지난해 회전익 비행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을 포함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올해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작년에 특이한 사항으로 12월에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카이하고 진주시가 4년 동안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고요. 당장 올 초부터 이제 이 카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부품 실증 센터를 착공을 하고 또 올해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연구라든지 실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역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진주시가 날아다니는 자동차 AAV의 생산 기지를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진주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25년이 지나면은 육상에 다니는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더 많아질 거다. 예. 그리고 한 2045년 가까이 되면은 2,000조 원, 2,500조 원 시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AAV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생산 기지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진주시에 5,000명, 10,000명, 20,000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새로운 산업이 그야말로 이 희망차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의 미래 동력 산업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 진주시 그리고 사천시 서부 경남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의 메카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6월 진주에서는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전국에 내노라 하는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번 박람회에 대해서 여러 의미와 함께 정원도시 진주를 위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진주시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오라산 정원 박람회를 2년 동안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저희들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해서 다른 뭐 도시들 전국의 유력한 도시 8개 도시와 경쟁을 통해서 작년에 이 선정이 됐는데 2025년 6월에 대한민국 정원 산업박람회가 진주에서 열린다. 이렇게 네. 결정이 된 겁니다. 정원 산업박람회는 이 정원과 관련된 식물이라든지 정원 소재라든지 조경에 대한 자재라든지 뭐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구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박람회인데 진주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 우리 진주시가 전국체전을 개최를 했는데 15년 만에 국가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우리 진주시에서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원 속의 도시 진주라는 브랜드 가치 그 이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원 박람회 자체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오라산 숲속의 진주를 지방정원으로 만든다든지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것과 귀의를 같이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국가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정원 산업박람회 개최뿐만 아니라 올해 진주에서는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일단 지난 2023년 첫 국제 대회였던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국제 여자 배구 대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경남 도민체전도 개최가 되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작년 4월에 대한배구협회하고 진주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는 진주에서 개최를 한다.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학교로는 경혜여중 그리고 선명여고 또 동명중학교, 동명고등학교 해서 배구에 대한 이 청소년들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이런 점도 고려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국제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를 잘 개최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자라나는 진주의 배구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더욱더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생활체육의 측면에서도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이후로 두 번째 열리는 이 국제 스포츠 경기 우리 이 진주시가 스포츠 진주 체육 진주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금년 5월에 진주에서 열립니다. 예. 지난 2018년 이후로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 대회가 열리면 약 한 2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진주시가 봄에 개최하는 농계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다 진주에서 쾌적하고 또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진주시를 찾아주는 방문객들 좀 더 따뜻하게 환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옛 시내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공동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과 강남 중앙지구 일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도심 공동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함께 올해 계획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구도심 공동화는 뭐 진주만의 특징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금 선진화된 도시에 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네. 우리 진주시를 보자면은 혁신 도시가 조성이 되고 원도심 주변으로 부도심들이 형성이 뭐 평거지구, 초전지구, 정촌지구 또 신진주 역세권 이런 부도심이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어떤 활력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는 없고 이것이 공동화 현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 염려를 지금 낳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같으면은 2019년도입니다. 성북지구부터 해서 강남, 중앙, 상대지구 이렇게 4개년을 연속적으로 국토부가 주관을 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다시 상봉지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5번이나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그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주 여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각 5곳의 특성에 알맞는 특징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성북 지역에는 그동안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이 시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구에는 JAR 어울림센터, 잘 어울림센터 그리고 청렴머뭅센터도 동시에 준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지구에는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상 리메이크 센터도 역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지구는 구법원, 구검찰청 그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속 건물들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진주시에 이렇게 다문화 가족도 점점 많아지는데 글로컬 캠퍼스로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시장도 조금 더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역시 드립니다. 제일 늦게 된 상봉지구는 거기에 빈집 정리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지역의 공동체를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기본 실시 용역부터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할 때 각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진주시의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도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성지순례 사업과 함께 센터에는 디지털 시설이 구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또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진주시가 사실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룬 그 제1의 기적 그리고 LGG에서 삼성효성의 창업주가 우리 진주에서 같이 성장하고 교류를 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제2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두 번의 기적을 만든 현장이 바로 우리 진주입니다. 그래서 LGG에서 삼성효성의 창업주가 같이 어울리던 지수의 성산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주도로 한국경영학회에서 그런 타이틀을 받고 난 이후에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한옥스테이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었죠. 2022년 3월에 그 교육센터 전시관을 개소한 이후로 그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약 한 16만 명이 됩니다. 뭐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1년 해도 100명, 200명 찾아오기 힘든 그런 마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수의 성산마을뿐만 아니라 의령의 삼성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가 있는 정곡마을, 그리고 조홍재 회장님의 또 생가가 있는 그 군북마을도 삼각으로 이렇게 엮어서 결국은 이 창업주들의 생가 투어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름은 K거상 관광 상품화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수 성산마을에 조금 더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디지털 사업화를 강화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교육센터에 정보화 사업을 넣고 또 디지털 아카이브, 즉 기록화 영상 작업도 해서 영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늘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이라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내년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에 대한 국가 예산을 좀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년간 추진을 했던 진주 기업가 정신 국제 포럼, 청년 포럼도 금년도에 역시 잘 준비해서 다보스 포럼에 못지않는 우리 진주 국제 포럼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또 상당히 화두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진주만의 개성을 살린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본격화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작년 9월 준공을 했고 10월 축제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 지하에는 149면의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상부에는 지원 시설이죠. 카페라든지 하모 스토어라든지 관광 안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지원 시설, 그리고 이 스탠드 형식으로 뒷면과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호국마루, 진주성 호국마루도 시민 여러분들께 선을 보였습니다. 이 호국마루의 경우는 우리 시민들께서 10월 축제 때 다양한 공연을 즐겨보는 장소로 그렇게 찾아주셨는데, 금년에도 그 호국마루의 시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 문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주대첩 역사공원 자체는 사실은 진주성의 외성의 흔적이 처음으로 노출이 된 곳이기 때문에 진주성 제모습 찾기에 첫 발걸음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진주대첩의 호국정신이 근대에 와서 이 거린기생 만세운동이라든지 어린이 인권운동이라든지 형평운동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진주정신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진주정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주대첩 역사광장에서 북편으로 보면은 이 우리 진주시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 시청 건물을 향후에는 진주 역사관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또 대첩 역사공원에서 동편으로 내려오면은 구 남성당 한약방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한약방 건물은 저희가 이미 인수를 해서 그 장소를 남성당 교육관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는, 특히 청소년들이 잘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주 정신의 교육 장소로 향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 이 성 자체는 작년에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장의 도시가 있다면은 관광지에도 무장의 관광 지역으로 만들자, 이것이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금년에 많이 이곳에다가 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서 다양한 남강을 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남강 별밤 피크닉이라든지 캔들라이트 콘서트라든지 야간 투어형 역사 체험극, 이런 남강과 진주성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히 작년에 했던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도 또다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고, 아울러서
진주 문화유산 야행 사업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진주시가 유등 축제 도시로서 유등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아닌 경우에도 우리 유등 테마공원이라든지 유등 전시관이라든지 진주 대첩역사공원에서 유등을 잘 볼 수 있는 유등 축제 도시로서의 면모도 잘 갖추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사업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인구 소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진주의 인구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올해 이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인구에 대해서는 첫째는 뭐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다 우리나라 지방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 두 개의 어떤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돼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책도 연령층별로 전 연령에 맞춘 생애 주기별 지원 시책들이 역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그 시책들이 관련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부서에서는 그 정책들을 총괄을 하고 점검을 하고 다시 개선점을 발견하는 기능이 필요하죠. 우리 진주시에서는 금년도에 새로운 조직으로서 인구 청년 정책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직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일 급한 것이 역시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 있어서 일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주거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요 세 가지가 아마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임신 난임에 대한 출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진주시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조금이라도 증액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한 비행센터라든지 부품 실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항공산업이 진주에서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은 그 최종 목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명료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월세라든지 주택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자 지원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금년에도 약 한 40억 정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해당되는 우리 청년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주요 이슈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진주시가 지난해 사천시의 행정 통합을 제안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한 각종 광역 사업이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뭐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한 것이 뭐 처음 이렇게 거론된 사항은 아니고요. 네. 우리 진주시 같으면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미 1차 시도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준비를 뭐 차곡차곡 해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들 양도시의 시민들이 주민 여론조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진행 사항까지 갔는데 결국은 통합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어지면서 이 사천 쪽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을 하셨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죠. 2010년 당시에 1차 시도가 사실은 과거에 우리 사천 진주가 행정구역으로 동일한 지역이었다. 또 생활권적으로 봐서 예전부터 같이 생활권이 묶여 있다라는 비교적
과거지향적 요인에 의해서 그 1차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과거지향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요인까지 겹쳐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작년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의 메커가 돼야 된다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서부 경남으로서는 이제 거의 저는 마지막의 어떤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근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항공 산업을 이 굉장히 신중하게 열심히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사천 진주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요. 예. 인천, 대전이 경쟁의 상대입니다. 만일 사천 따로 진주 따로 해서 대전과 인천과 경쟁을 한다면은 우주항공청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 요건이 이 대전, 인천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못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주항공청은 여기 있지만은 나머지 우주항공청에서 혹은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 다른 우주항공 관련 공모 사업이 다른 도시에 갈 확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두 도시가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고, 합치는 것에 시너지 효과가 절대적으로 잘 나려고 그러면은 통합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작년에 진주는 이미 사천 진주 통합 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8명은 통합에 찬성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주항공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은 저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주시만의 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진주시의 통합추진위원회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천과 진주가 통합을 한다면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이 되고요. 규모의 경제는 각 도시가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경제 효과를 통해서 정부의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유치를 하면은 우선은 괜찮은 것들은 사천에다가 안착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예. 사천이 안착하지 못한 것은 뭐 이 고성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적으로 안착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도시가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대도시 특례법에 따라서 인구는 45만밖에 되지 않지만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대도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무이양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출연 연구원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특례도 더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통합을 한다면은 통합에 따른 지금 인센티브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요 재정 지원을 가지고 지금 비교적 사천 진주 중에서 조금 개발이 덜 됐다 할 수 있는 사천 지역에 충분히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재정으로서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사천시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KTX 우주항공선, 그리고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자, 이런 것들도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이런 일들 우리 민간 차원에서 열심히 잘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서부 경남의 미래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네,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30년부터는 폐기물을 직접 매립을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자체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사천시로부터 공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천시의 생활 폐기물을 받아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는 만일에 사천이 생활 폐기물을 진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면은 등량 교환 원칙에 따라서
사천시가 우리 진주시에 생활 폐기물을 보내는 만큼 사천시도 우리 진주시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가축 분뇨 폐기물을 좀 받아달라. 서로 동일한 양의 폐기물을 교환을 해서 상호 광역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자는 거죠. 이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천시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순히 이것이 뭐 이 폐기물 광역장의 모델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서의 도시 간의 어떤 이 협력 모델을 갖추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광역 소각장을 만들 때 그 후보지가 되는 해당 지역에 되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조금 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이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질문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서 진주시의 환경이나 시정 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자성어가 좋겠다, 고사성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위축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수록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또 경제를 조금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자성어로 상우대통 이렇게 사자성어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그 어려움도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상우 대통의 마음으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SCS 신년 특별 대담. 오늘은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올해 진주시의 주요 현황과 계획 그리고 과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